꼭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은 어디에서든 노리고 있다. 이제 상가 투자를 해서 제가 8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자, 이거 한번 제가 문자 메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 상가 투자했다가 상가집 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상가 투자를 해서 제가 8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자, 이거 한번 제가 문자 메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가 투자 위약금 10%와 대출 이자, 연체 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의 한 8,2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당시 한 8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어디다 좀 이걸 굴려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때 이분이 저한테 잘 아는 부동산이 있다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잔뜩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는 원래 땅을 사려고 했었어요. 땅. 제가 원래 땅을 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땅은 없고 그 대신에 굉장히 좋은 상가 자리가 나왔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가 투자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몰랐어요. 잘 모르고 저한테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디였냐면 하남의 미사지구였어요. 생겨나기 직전 이때였는데 그때 이제 하남을 가서 이제 설명을 막 들었어요. 설명을 막 들어보니까 강의 앞에 있어서 상가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자 메시지 보면 알겠지만 가격이 6억 2천대였어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매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지방에 건물 3개를 가지고 계세요. 조그만한 걸 3개를 갖고 계시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어머니 한번 불러가지고 경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방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면은 경매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 건물을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지방에다가 건물 사봤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미사지구 상가를 제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상가 계약을 할 때 상가의 10%를 내야 되는데 제가 6억 2천이니까 제가 6,200만 원 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저씨한테 저는 이 부동산 이 상가를 가지고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프리미엄만 붙여서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뒤에 프리미엄 피 2천, 3천 아니면 그 높게 더 이상으로 붙여서 팔아주겠다 라고 저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안 팔리면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안 팔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안 팔리면 연체 이자를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상가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상가 계약을 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왔어요. 이제 중도금 그냥 4차까지 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면 그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이제 팔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 걱정 말라고 팔아주시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계속 기다렸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멍청했던 거죠. 제가 이 상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 당시 제가 20대 때였는데 돈이 소중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돈을 막 벌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어디다 굴리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저씨를 만나서 아저씨를 믿고 제가 그냥 돈을 덥석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했더라면 이제 이 상황이 안 왔을 텐데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계속 팔아주겠다 했는데 결국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못 팔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아저씨를 믿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돈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돈을 그냥 벌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고 그냥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뒤로 배운 건 뭐였냐면 그냥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사람을 내가 덥석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공부를 직접 하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상가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상가 투자 진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상가를 사셔서 내가 거기서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내가 거기서 수익을 낼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상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진짜 안 팔려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막 우리가 주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는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뭐 상가 투자하셔가지고 뭐 사당동에다가 제 손님이 투자를 하셨는데 공실이 지금 2년째 안 나오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상가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상가는 사실 수익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어요. 적고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내가 뭐 노후 대비로 인해서 내가 돈을 계속 벌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상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젊잖아요. 제가 젊은 상태에서 20대 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저금을 해놓고 아파트를 사거나 했었더라면 지금 같은 경우 시드머니 더 빨리 굴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분을 너무 믿었고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엄마 나 이거 상가 투자 때 안 말렸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웃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진짜 멘탈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항상 뭐 돈을 1억씩 모으고 뭐 1억 뭐 5천씩 모으고 뭐 이랬을 때마다 제가 돈을 많이 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뭐 그냥 사람들을 많이 믿고 덥석 투자를 하거나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있었지만 잃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많이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그냥 말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돈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할 때 뭐 이 사람을 볼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저 또한 많이 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거나 뭐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5년, 10년 동안 모은 돈을 만약에 이런 일로 통해서 한 번에 날리게 되면 진짜 사람 페인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멍청한 놈이 있었을까? 라고 찾아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뭐 상가 이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혹해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이제 그 상가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 폭삭 돈을 다 날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주변에 진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하면 이만큼 주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 듣잖아요. 듣다 보면 진짜 혹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 할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근데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서 벌지 않는 한 투자로 인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정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뭐 1,000만원, 뭐 3,000만원, 뭐 하다못해 1억까지도 적은 돈이란 말이에요. 투자하는 금액에서는.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큰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억을 모으면 10억을 금방 만들고 10억을 모으면 20억을 30억 금방 모아지더라 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돈을 모으기까지 공부를 하고 계속 투자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모았다면 내가 이 1억을 가지고 뭔가 큰 돈을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더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내가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들을 얻으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한 번에 투자를 해서 10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사기꾼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이 불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했겠죠. 그런 것들을 알기까지 저는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갔던 거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 뿐이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막 투자를 하거나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오늘 이 8천만 원의 돈을 알렸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먹고 그 다음에 툭툭 털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윳돈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윳돈이 아니라 뭐 내가 진짜 뭐 집 전세금 다 빼가지고 하고 막 그랬다면 진짜 아찔하죠. 진짜 완전 그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것처럼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혹시나 상가 투자를 지금 하신 분들이 만약에 상가가 팔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아저씨 말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50곳, 100곳에다가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빨리 그걸 팔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친구가 사실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귀찮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상가를 이렇게 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상가가 너무 안 팔리니까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빨리 주변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 상가 빨리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 아저씨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여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상가가 이제 팔리지 않고 이제 일정이 다 다가오시는 분들은 이 아저씨 말을 믿지 말고 빨리 부동산들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팔아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되게 커져요. 위약금도 되게 커지고, 제가 이거를 20대 때 느끼면서 다행히 지금 만약에 제가 이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30대 때 제가 아마 상가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상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누가 뭐 이거 돈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불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요 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안 합니다. 그냥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혹시 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조금씩 벌고 있어서 종잣돈을 모아가시는 분들은 꼭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은 어디에서든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지키는 것이지 내 자신이 공부를 하고 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돈 8천만 원을 잃어본 경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뭐 실패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영상들 조금씩 풀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